재미있죠? 격정적인 반전 스토리를 보고 싶다고 해서 영화관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살이야말로 가장 흥미로운 반전의 연속이니까요.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집중하세요. 사실이 아닌 에피소드도 하나 있거든요. 개코 원숭이 잭. 19세기는 많은 사람들이 녹록지 못한 생활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신호수 제임스 화이트도 그중 한 명이었죠. 제임스는 케이프타운과 포트 엘리자베스를 잇는 철도 회사에서 근무했어요. 철도 칸 사이를 자주 뛰어넘어 다녔기 때문에 점포라고도 불렸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습관 때문에 제임스에게 큰일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점프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양쪽 다리를 모두 잃게 된 것이죠. 이 무시무시한 사건을 겪은 후 제임스는 조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개코 원숭이 한 마리를 고용해 함께 업무를 보았습니다. 훗날 이 개코 원숭이는 잭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설마 개코 원숭이가 일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예상과는 다르게 잭은 역에서 무려 9년이나 근무했고 실수를 한 적도 없었답니다. 철도 회사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잭을 고용하고 하루에 200원의 급여도 지불했죠. 잭은 1890년까지 근무를 이어갔지만 폐결핵으로 인해 사망하고 말았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공연.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공연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게 어떤 공연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독일의 음악인들과 철학자들은 말 그대로 수년간 이어지는 음악작품을 연주하기로 했고 존 케이지의 오르간 제곱 최대한 느리게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작곡가의 지시에 따라 최대한 느린 연주를 하려면 딱 639년이라는 연주 길이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죠. 2001년 독일의 성 버카디 성당에서 이 작품이 연주된 적이 있으니 2640년에나 그 연주가 끝나겠네요. 우린 정말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군요. 시카고를 더 높게. 시카고 출신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리게 할 만한 멋진 역사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19세기만 해도 시카고는 미시간 호수보다 수면이 조금 더 높았던 탓에 온갖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대로 배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길거리는 지저분한 흙밭이 되어버리기 일쑤였죠. 좋은 배수 시설을 만들어내는 건 비용도 많이 들고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당국은 두 번째로 좋은 아이디어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어요. 바로 시 전체의 수면을 60cm가량 올리는 것이었죠. 불가능한 것처럼 들리지만 이 대담한 계획은 천천히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도시의 수면을 높이는데 대략 2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그동안 예전과 다름없는 분주한 도시 생활이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매일 조금씩 더 상승하는 동안 호텔에서 머무는 사람들도 있었고 식당도 가고 또 장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가장 운이 좋은 여자. 살다 보면 사람들은 위험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지만 폴란드계 독일인 패러글라이더인 에이바 위스니어스카가 2007년 당했던 일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해 발렌타인데이, 위스니어스카는 다가오는 패러글라이딩 세계 챔피언십 대회 준비차 좋지 않은 기후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날아보기로 합니다. 결국 이건 그녀가 내린 최악의 결정이 되어버렸죠. 위스니어스카가 두 폭풍 후에 상승 기류 사이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벗어나려고 발버둥쳐 보았지만 결국엔 상공 9,700m를 넘어선 곳까지 상승하기 이르렀습니다. 낮은 기온과 산소 부족으로 위스니어스카는 정신을 잃었죠. 다행히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점점 하강하기 시작했고 지상으로 내려와 성공적으로 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덕에 ABC1과 프랑스5에서는 폭풍 속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말하는 바다표범 후버. 1971년 해안가에서 아기 바다표범이 발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미가 죽었었고 조지 스왈로우라는 이름의 남자는 그 바다표범을 집으로 데려와 후버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후버는 금방 자랐고 아빠인 조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천천히 조지의 억양이나 조지가 자주 쓰는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후버는 결국 너무 거대해졌습니다. 조지는 후버가 먹는 어마어마한 음식의 양을 감당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뉴잉글랜드 수족관으로 후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후버는 처음엔 매우 조용했습니다. 5년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많이 익숙해졌을 무렵 후버는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버가 잘하다는 말은 안녕하세요와 이쪽으로 와보세요 였어요.
물론 이 말하는 바다표범은 금세 유명해졌고 굿모닝 아메리카에서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기이한 행방불명. 20세기 호주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숲속으로 소풍을 가던 한 커플이 경찰에 신고해 숲속에서 사체를 발견했다고 한 것이죠. 그들은 너무 가까이 직접 가는 것이 너무 겁이 났기 때문에 그대로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곧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고 상처를 입고 잿빛으로 변해 있던 그 시신은 부검 후 아직 살아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곧 근처 병원으로 얼른 옮겨졌고 그곳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신체 체계의 약 80% 정도가 일반 사람과 완전히 달랐고 의사들은 상황을 어떻게 호전시켜야 할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잔뜩 긴장한 채로 이 미스테리를 해결할 방도를 찾는 도중 그 신체는 병원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문도 잠겨있고 경비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두말할 필요 없이 오늘날까지도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싹하죠? 위험한 내기. 1956년 기고만장한 어느 미국인 파일럿 토마스 피츠패트릭은 자신이 뉴욕의 거리 위에 비행기를 착륙시킬 수 있다며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는 뉴저지주에 위치한 테터보로 항공학교에서 단발 공항기를 한 대 훔쳐 뉴욕으로 날아갔고 그 내기에서 이기게 됩니다. 비행기의 주인은 그를 고발하지 않았고 덕분에 그는 고작 10만 원 정도의 벌금만을 물게 되었죠. 운이 좋았네요. 하지만 약 2년 후 같은 일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됩니다. 바에 있던 피츠패트릭은 바텐더에게 그의 말도 안 되는 내기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하지만 바텐더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토마스는 또 비행기를 한 대 훔쳐 예시바 대학교 바로 앞에 착륙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처벌을 받게 되었죠. 피츠패트릭은 6개월의 교도소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펭귄의 사랑. 2007년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펭귄 커플 그레이프 군과 미도리는 도부 동물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무렵 이 커플은 이미 10년 가까이를 함께한 사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도리는 그레이프 군을 떠나 더 어린 펭귄과의 만남을 시작해버렸어요. 그레이프 군은 이 일로 크게 상심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일이 많아졌고 다른 펭귄들과의 교류도 점점 끊기 시작했죠. 그러자 동물원 측에서는 그레이프 군의 마음을 달래주려 만화 캐릭터 훌룰루를 오려서 그의 울타리 근처에 두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펭귄은 다시 사랑에 빠졌어요. 그레이프 군은 몇 시간씩 훌룰루를 바라보기도 하고 훌룰루에게 어떻게든 닿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애석하게도 당시 그레이프 군은 이미 20살이었고 건강이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죠. 같은 해 그는 결국 생을 마감했고 2018년 도부동물원은 또 다른 그림을 전시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그림 속의 훌룰루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레이프 군의 사파가 그녀의 바로 곁에 있었으니까요. 사랑의 힘이란 엄청나네요. 야외의자 비행. 업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이 영화가 나오기 한참 전 한 남자가 실제로 풍선을 타고 모험을 떠났었답니다. 비슷한 형태였어요. 레리 월터스는 항상 파일럿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시력이 나빴기 때문에 그의 꿈은 실현되지 못했죠. 어느 날 그는 자신만의 비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2.4m나 되는 기상 관측 기구를 써서 그 안을 헬륨으로 채운 다음 자신의 야외 의자에 꽁꽁 묶었어요. 하강할 때 풍선을 터뜨릴 작은 공기총, 카메라, CB 라디오와 샌드위치도 두어 개를 챙겼죠. 결국 이 짐은 모두 매우 쓸모가 있었는데요. 그가 상공 4,900m까지 날아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45분간 하늘에 떠 있다가 풍선을 몇 개 쏴서 터뜨렸어요. 하지만 하강하면서 풍선줄이 전선에 걸리는 바람에 20분간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월터스는 안전하게 착륙했죠. 그의 독특한 모험은 유명한 다윈 어워드에서 위험을 무릅쓰는 생존자라는 상을 받게 되었고 클러스터 벌루닝이라는 새로운 스포츠도 만들어지게 되었답니다. 토끼 출산 사건. 1726년 영국의 긴 역사 속에 가장 큰 논란이 생겼습니다. 메리 토프트라는 여자가 동물의 신체 부위처럼 보이는 것들을 출산한 것이죠. 그녀는 이것을 존 하워드라는 의사에게 보냈습니다. 처음에 그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자 그녀는 출산을 할 때 나온 다른 부위들을 더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토끼의 신체 부위 같았죠. 그제서 의사는 이 요상한 사건을 좀 더 연구해 보기로 합니다. 메리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유명세를 탔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조사관을 직접 보내 확인할 정도였죠. 수많은 조사와 검사를 거치고 그 사이에 메리가 두어 번 더 토끼를 출산하고 나서야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메리의 무섭고 미스테리한 이야기는 거짓말에 불과했던 거죠. 알고 보니 그녀의 남편 조시아가 어린 토끼들을 사서 자신의 부인이 세상을 농락하는데 일조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두 사람이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 알고 싶지도 않네요. 처음에 제가 한 말 기억하시죠?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 중 어떤 이야기가 거짓인지 맞춰보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잠깐만요. 아직 하지 마세요. 저희는 2,000개가 넘는 재밌는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골라 클릭하고 그저 즐겁게 시청하시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